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쿼리를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이다, 판매다, 우리 제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고객별로 우리 이제 총 구매 횟수, 총 구매 금액, 얘네들을 이제 조회하는 우수국의 쿼리, 요걸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때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때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고객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판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리고 제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요 세 개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고객 번호가 있죠. 고객 번호다라고 해서 고객 번호 그 필드가 지금 고객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우리 이제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도 이렇게 고객 번호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객 번호가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에 들어 있을 때는 그때 관계 설정된 걸 보고 우리가 1쪽에 해당하는 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고객 테이블에 있는 이 고객 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이제 고객명이 나타났죠. 고객명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고객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는 지금 이곳에 들어 있으니까 연락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총 구매 횟수 요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테이블을 쭉 봤을 때 총 구매 횟수라는 이 필드는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을 보니까 총 구매 횟수는 판매 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 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판매 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이 이제 마지막 이 필드요. 그때 이 총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도 우리 테이블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해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총 구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는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요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단가라는 거요. 단가는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총 구매 금액이다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맨 뒤에 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제목 먼저요. 총 구매 금액하고 이렇게 써주고 중간에 이제 콜론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판매 수량하고 단가는 필드 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판매 수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또 곱하기 열어서 그 뒤에 이제 단가요. 단가도 이제 필드 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 두 개 값을 곱해서 총 구매 금액을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 구매 횟수 요 제목으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판매 번호 앞에 가서 총 구매 횟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봤을 때 이 데이터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낼 때 우리는 고객별로 묶어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별 그랬으니까 고객으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 이제 요약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추가시키게 되면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우리 이제 고객명이요. 고객별로 그랬어요. 자, 우리 고객마다 고객 번호가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해서 고객 번호별로 묶어서 표현해 달라.
그리고 그 고객 번호에 대한 그 고객명도 따로 있겠죠. 만약에 고객 번호가 1번인데 홍길동도 고객 번호가 1번이고 이순신도 고객 번호가 1번이고 그럴 수는 없죠. 해서 우리가 고객명별로도 묶어서 봐도 됩니다. 어차피 고객 번호 하나를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다 그러면 고객 번호도 다를 거고 연락처도 이제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별로도 우리 묶어서 표현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약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 번호를 가지고는 총 구매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개수를 표현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 구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구매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구매 금액의 총 합계를 이제 구해 달라고 우리가 요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한 그 값의 합계를 구해서 총 구매 금액 얘를 이제 계산해 줄 거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지금 요만큼 여기 이제 두 개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총 구매 금액의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 밑에 거 먼저 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판매일이 있대요. 우리 판매일이란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는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판매일이 6월이나 우리 10월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판매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요 판매일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매라는 요 테이블 좀 열어볼게요. 왜? 이 판매일에 어떻게 날짜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이곳에 판매일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6월이랑 똑같아 10월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일에서 우리는 월만 이제 추출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판매일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킬게요. 추가시키고 이 판매일을 아까 확인했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었죠. 그때 우리 이제 month를 붙여서 월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판매일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필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요 앞에 보면 EXPR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는데 이런 제목은 우리가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판매일은 우리가 화면상에 출력할 그 결과로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의 판매일에서 month를 붙여서 월만 이제 구한 다음에 6월이나 10월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6월이나 10월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으니까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6 또는 10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6, 5와 1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판매일이라는 거는 조건을 이제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얘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필드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냐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이곳에 이제 표시라는 곳에 보면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맨 앞에 보면 이제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거는 요거 이제 하나 아까 안 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총 구매 금액, 이 총 구매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내림차 순으로 표시해서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얘를 먼저 설정할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번부터 2번, 4번, 5번, 6번하고 고객번호로 봤을 때 맨 위에 5개가 1, 2, 4, 5, 6번이죠. 1, 2, 4, 5, 6 요 5개의 데이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위 몇 개만 표시해달라 이런 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특정 필드를 선택하고 속성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쿼리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쿼리에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속성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선택 유형이 필드 목록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곳에 비어있는 곳 있죠?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쿼리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쿼리 속성이 떠야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상위값 몇 개를 표시해달라 그걸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위 몇 개의 값을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설정할 때는 쿼리 속성에서 한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모두라고 되어 있죠? 5를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해서 상위값 5개만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고객 번호를 보니까 1, 2, 4, 5, 6하고 아까 제가 5개 기억하라 그랬죠? 그 5개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 5개만 표시해달라 그거 이제 설정한 거는 위에서부터 5개예요. 어떤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5위 이내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 우리가 상위 5개 요거 이제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레코드를 봤을 때 레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위에 있는 5개 값을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상위 5개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아까 우리 설정에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쿼리 속성창에서 상위 5개 요거 이제 설정해 줬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위 값은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위에서 5개를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상위값 5예요. 해서 총 구매 금액 얘를 가지고 이제 내림차 순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버리면 가장 높은 게 맨 위로 이제 올라오겠죠. 해서 정렬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5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총 구매 금액이 큰 순서대로 상위 5개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건 일단 닫을게요. 닫아버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내림차순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총 구매 금액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정렬에 들어가서 내림차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이제 여기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줘야 총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는 거랑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제목이 잘려서 보이죠? 그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연락처도 데이터가 잘리네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해서 연락처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총 구매 횟수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총 구매 금액 얘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글씨가 다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맨 첫 번째 이제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고객명, 연락처, 총 구매 횟수, 총 구매 금액,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입력한 이런 제목들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번호 52번이다, 25번이다, 88번이다, 17번이다, 2번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고객명과 연락처를 봐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그리고 총 구매 횟수도 두 번,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고 총 구매 금액도 이렇게 요 금액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제 거는 이제 숫자로만 그렇게 이제 총 구매 금액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지만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가 다 붙어 있어요. 문제에서도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총 구매 금액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필드 속성, 내가 요 필드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필드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형식, 얘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창 속성 시트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통화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줘야 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가 5개가 맞죠? 그러면 문제 시킨 대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작성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근데 분명히 나는 아까 속성창에 들어가서 통화 형식으로 이제 바꿔줬는데 실행을 시켰을 때 얘가 이제 통화기호가 안 붙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나는 통화 형식을 지정했는데 안 붙어서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일단 쿼리를 끄세요. 끄고 이제 저장을 하세요. 얘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쿼리 이름 쓰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우수 고객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우수 고객 쿼리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통화 형식이 만약에 설정이 아까 안 됐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고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이곳에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 형식 속성 그거 이제 다시 우리가 설정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형식을 내가 지정을 했을 때 그게 한 번에 이제 지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해라.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월별로 그리고 분류별로 판매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월별, 분류별 판매 횟수 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크로스텍 쿼리가 이제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수를 이제 어떤 걸 쓸지 그걸 먼저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월별 그랬는데 월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분류별 그랬는데 분류별이라는 게 우리 이제 겨울용인지 사계절용인지 요거인 것 같아요. 그때 월별, 분류별 판매 횟수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판매 횟수요. 판매 횟수인데 겨울용이 13개, 12개, 14개, 13개, 12개가 있고 사계절용은 지금 이제 7개, 10개, 9개, 7개, 11개 있다.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요 앞에 보면 이제 판매 횟수라는 것도 있죠. 이 판매 횟수는 이 두 개 값을 이제 합한 그 값이 이제 20, 요 두 개 값을 합한 그 값이 이제 22.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그 값은 이곳이요. 이곳이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리고 겨울용이다, 사계절용이다. 요게 이제 열 머리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월과
판매 횟수요. 이 두 가지는 이제 행머리꿀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커리는 행머리꿀 2개, 열머리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텍 커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리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문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이다, 판매다, 고객이다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 창에서 테이블 요거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여기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제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고객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먼저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이 세 개 테이블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일단 쿼리의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쿼리 유형에서 우리 크로스 탭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이제 크로스 탭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다가 월이라는 이 행머리글 얘를 이제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상을 봤을 때 월로 어떤 필드를 사용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월이라는 건 날짜니까 날짜가 들어가 있는 그 필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날짜가 들어가는 그 데이터가 우리 판매일밖에 없죠. 요 판매일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요 판매일이라는 요 필드는 우리 판매 테이블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얘를 이제 실행시켜서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를 보니까 이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월만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때 문제, 요 이제 지상을 보니까 month라는 그 함수가 써 있죠. 그러면 판매일을 우리가 이제 month로 묶어주면 이제 월만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판매라는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 판매일 요 맨 앞에 가서 얘를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일은 이제 필드 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서 month 월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때 요 앞에 이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 값들은 월만 추출한 그 값들은 우리가 이제 월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expr1 요건 이제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월하고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꿀로 쓸 거니까 크로스탭 얘를 이제 행머리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머리꿀로 사용할 게 겨울용이다, 사계절용이다 요걸 이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월별로, 분류별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분류라는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 분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값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분류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이 분류라는 그 필드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이제 분류라는 곳을 봤더니 분류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앵클 부츠라는 것도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니까 차카 부츠라는 것도 있고 또 쭉 내려가니까 조드풀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죠. 그때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 분류를 이제 나타낼 때 그 분류에 들어있는 그 필드의 값이 부츠로 끝나면 그랬어요. 부츠로 끝나면 겨울용 요거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사계절용이다 요걸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라이트 함수 얘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그때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게 부츠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제품 테이블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 분류라는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켜 놨죠? 요거를 우리가 일단 라이트 함수 그걸로 이제 묶어 줄게요. 해서 우리 RIGHT에서 요 분류라는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 주면 되겠죠. 그때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와라. 두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분류라는 그 필드 값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게 부츠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IIF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니까 맨 앞에 이제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분류라는 그 필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냈다. 그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우리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부츠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고 만약에 부츠랑 똑같다면 겨울용이다.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사계절용 요걸로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작성한 이 식을 쭉 봤을 때 지금 우리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해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게 부츠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이제 겨울용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계절용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할 때 부츠다, 겨울용이다, 사계절용이다 요런 이제 글씨를 우리가 직접 입력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식이 쭉 들어갔어요. 그때 이 식이요. 이 식은 내가 이제 작성한 거고 요 앞에 이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었죠. 제목이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우리가 얘는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거라고요. 근데 이 열 머리글에 우리 이제 제목은 따로 화면상에 표시가 됐냐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요 앞에 요런 게 이제 붙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구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뭘로 나타나겠다? 우리 열 머리글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이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판매 횟수와 판매 번호의 개수는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해요.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판매 횟수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판매 번호의 개수요. 그게 지금 이 데이터 실제 값으로 표현될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요. 이 두 가지는 판매 번호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가 지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판매 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번호를 이렇게 이제 두 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요 판매 번호를 가지고는 이제 판매 횟수 얘를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뒤에 있는 요 판매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값으로 표현할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판매 횟수하고 판매 번호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얘를 개수로 얘도 이제 요약을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판매 번호를 가지고는 판매 횟수를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 횟수라는 그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크로스텝에서 얘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표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행 머리글이다 값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판매 횟수랑 판매 번호의 개수는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판매 번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얘는 이제 판매 횟수라고 제목을 써줬죠. 얘는 제목을 제가 쓰지 않았다고요. 그 앞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판매 번호의 개수는 그리고 나타났으니까 요 앞에다가 우리가 판매 번호의 개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제목으로 얘를 이제 해달라. 얘의 개수를 구해서 그거를 값으로 표현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제목을 썼는데
얘네들도 어차피 이 값으로만 사용을 할 거죠. 아까 우리 열 머리글을 구할 때도 이 제목은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얘도 실제 이 제목은 이제 표시가 되지 않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목을 아예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써도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이제 쓴 이유는 이런 이제 각각 필드들을 봤을 때 이런 이제 제목들만 보고도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상 보니까 주소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에 우리 이제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서울이나 인천이 포함된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주소라는 필드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주소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일단 시킬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소라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해서 이 필드는 우리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으니까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주소라는 그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주소에 서울이다, 인천이다 그런 것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런 이제 주소들도 하위 주소들도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다 들어있죠. 해서 상세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서울이나 인천이 포함된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이다, 인천이다 이런 데이터가 우리 맨 앞에 왼쪽에 전부 다 이제 두 글자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서울이나 인천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레프트 함수를 쓰라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in이다, not이다, like다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문제 제시된 이런 연산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일단 꺼버릴게요. 그럼 이제 주소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줄 건데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이나 인천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때는 서울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에 이제 우화로 묶어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인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이랑 똑같거나 우리 인천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화를 쓰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in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화로 묶는 게 아니라 in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in으로 이제 묶어줄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i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서울 또는 인천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주소라는 그 필드 값을 봤을 때 서울이다, 인천이다 이런 것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위 주소까지 상세 주소가 다 써져 있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울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서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를 하나 붙여주고 인천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해서 인천 뒤에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인천 앞에도 찾아가서 여기도 이제 like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인천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서울이나 인천이 포함된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in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not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커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조건으로 걸어준 거는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 이제 요약에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주소가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죠. 이 주소라는 필드는 왜 추가시켰다?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켰다. 해서 우리가 주소는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월별로, 분류별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월은 월끼리 이제 묶어줘야 되고 분류별로도 이제 묶어서 표현해 줘야 되겠죠. 해서 월이라는 그 필드는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리고 내가 구한 이 분류요, 분류별로도 이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리고 판매 번호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하고 판매 번호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서 요 판매 횟수는 행머리글로 써라. 그리고 이 판매 번호의 개수는 이제 값으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들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을 봤을 때 6월, 7월, 8월, 9월, 10월 하고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판매 횟수하고 지금 이곳에 나타났는데 그때 20, 22, 23, 20, 23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겨울용을 보면 이제 13이다, 12다, 14, 13, 12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고, 그리고 사계절용은 7이다, 10이다, 9다, 7이다, 1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맞죠? 그리고 맨 위에 붙어있는 이런 제목들을 봐도 제목도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채점할 때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왜 틀린 걸로 채점되나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이곳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 주소라는 그 필드가 우리 고객 테이블에 있었죠. 해서 고객 테이블을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 시켜 보니까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었고, 그때 우리 이제 서울인지 인천인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 주소에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보고 인천이다,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고요. 확인해서 지금처럼 서울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찾아라, 인천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는 제외시켜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낫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죠.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 이 조건은 결과값은 맞게 나오더라도 조건을 잘못 작성한 거예요. 왜? 문제에서 서울이나 인천이 포함된 그 레코드를 찾으라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서울이 포함된 거, 인천이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앞에도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 인천 앞에도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줘야 포함된 그 레코드를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를 보고 앞에 두 글자에 서울, 인천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이라고요. 문제에서 포함된 그 레코드를 찾으라고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고요. 문제에 써져 있으면 써져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쿼리에서 서울 앞에도 별표를 붙이고 인천 앞에도 이렇게 이제 별표를 붙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 이동해주고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그때 우리 출력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도 이제 5개가 맞고, 우리 아까 제목도 확인했고 이 값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줬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작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때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월별, 분류별, 판매 횟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월별 그리고 분류별, 판매 횟수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다고 해서 바로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 버튼 누르지 말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쿼리 이름 쓸 때 한 글자라도 오타가 생기면 틀린 걸로 채점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월별, 분류별, 판매 횟수하고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하고 판매하고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조회할 판매월을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에 이제 판매된 그 브랜드의 고객 정보를 조회한 후에 그 데이터를 세 테이블로 생성하는 조회월 판매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고, 그때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테이블 추가 요 창에서 테이블이요.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제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판매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세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세 개 테이블 요거 이제 추가시켜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고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객명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고객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연락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우리 이제 브랜드요. 브랜드라는 그 필드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브랜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총 판매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우리 총 판매량이라는 그 필드는 따로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총 판매량이라는 거는 판매 수량 요 필드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판매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총 판매량 이 판매 수량의 합을 이제 구해서 총 판매량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판매 수량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때는 김용석 이 사람이 이 브랜드에 우리 이제 판매량이 몇 개인지 그 합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명별로 묶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김용석이라는 이 사람이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도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연락처는 이 사람의 연락처니까 연락처는 이제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값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어떤 브랜드의 그 제품을 총 몇 개를 판매했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명별로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지금처럼 고객명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연락처가 하나밖에 없겠죠. 요거 이제 하나만 있겠죠. 해서 우리 연락처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 고객한테 다른 브랜드의 그 제품을 이제 판매했을 수도 있어요. 해서 브랜드별로도 이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고 이 판매 수량을 가지고는 우리 이제 합계를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지상 보니까 총 판매량이 0보다 큰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우리 조건 쓰는 그 란이 따로 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요. 해서 0보다 큰 레코드만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고객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정렬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month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문제에서 조회할 그 판매월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매월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날짜를 봤을 때 판매일이라는 그 날짜가 있다고요. 그러면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판매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판매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판매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매 월만 이제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할 거죠. 그러면 요 판매일에서 우리가 월만 이제 따로 추출할 때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판매일이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요 판매일에서 월만 필요하죠. 해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로 요 판매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nth로 이제 묶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얘를 이제 추가시킨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약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요. 요 칸에다가 우리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맨 뒤에 입력하세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점 같은 거 혹시나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대괄호로 묶어서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월 가로 열어주고 6부터 10 가로 닫고 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메시지 창에 있는 요 메시지를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뜰 거고 그때 여기서 문제 그림처럼 6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 이 조건 쓰는 이곳에 이제 6하고 데이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판매일에서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이제 구했죠. 그 월이 이제 6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맨 앞에 보면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우리 이제 조회할 월 6에서 10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있죠. 요 메시지에 혹시나 띄어쓰기 잘못한 거 그리고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6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연락처 이 열이 너무 좁아서 전화번호가 잘려요. 브랜드도 잘리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수량하고 량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얘도 글씨가 잘리죠. 해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브랜드 얘도 이제 더블 클릭, 판매 수량 얘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 이제 제목을 보면 고객명이다, 연락처다, 브랜드다. 얘네들은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근데 얘는 판매 수량의 합계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이 제목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총 판매량으로 변경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김용석이다, 김부기, 김낙훈하고 강석진의 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전화번호도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전부 다 이제 비교해보면 문제 그림과 제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이 값들이요. 8이다, 4다, 2, 2, 2, 8, 4하고 이 값도 다 똑같죠. 그리고 레코드의 총 개수도 7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제목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판매 수량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총 판매량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조회할 월을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문제 그림과 똑같이 6이라고 또 입력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총 판매량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얘는 이번에 이제 열 너비가 너무 크죠? 크니까
요 뒤에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어요. 그리고 요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지금 쿼리 실행 후에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의 이름은 뭘로 해라? 조회 월 판매 내역.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는 그냥 일반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쿼리 유형을 바꿔주면 됩니다.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테이블의 이름을 써야 돼요. 문제 보게 되면 쿼리의 이름도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테이블의 이름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간혹 가다가 헷갈려서 테이블의 이름 쓰라 그랬는데 이 이름을 쿼리 이름을 여기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회 월 판매 내역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조회할 월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6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7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조회 월 판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고 또다시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해 주면 똑같이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 요거는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쿼리 작성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X 버튼 요거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쿼리 이름 써라. 그러면 요 쿼리 이름을 써야 되는데 또 잘못 보고 얘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 잘 보고 얘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회 월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쿼리 이름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조회월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랑 우리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주문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조회하는 비인기 제품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판매 테이블에 없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그 필드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제품 테이블에는 들어있는데 판매 테이블에 없는 그 제품 코드를 찾아서 표시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이 두 개 테이블을 비교했을 때 서로 이제 불일치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라는 그 문제죠. 이렇게 이제 우리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연산자 어떤 거를 쓰라고 나왔는지 그걸 먼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법사로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마법사로 이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어떤 쿼리를 만들 건지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를 이제 만들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에 있는 그 레코드를 결과로 이제 넣겠냐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게 제품 테이블이 있고 판매 테이블이 있을 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문되지 않는 그 제품을 이제 조회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 테이블에 있는데 판매 테이블에 없는 그 레코드, 그 제품을 이제 조회할 거라 우리가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을 결과값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그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제 결과값으로 볼 건데 그때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판매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매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문제를 읽어보면 제품 코드 이 필드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에 우리 제품 코드랑 판매 테이블에 제품 코드를 서로 비교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걸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문제 그림 봤더니 맨 처음에 이제 제품 코드가 있으니까 제품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단가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브랜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분류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4개 필드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더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사이즈의 그 필드 값이 240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컬러라는 그 필드의 값이 블랙인 거 그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즈라는 그 필드랑 컬러라는 필드에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건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이 마법사를 통해서는 조건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사이즈하고 컬러도 같이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비인기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비인기 제품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춤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쿼리 결과를 볼래? 아니면 쿼리 디자인을 수정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얘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회된 그 레코드를 보니까 총 149개의 레코드가 조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니까 레코드는 딱 5개만 이렇게 이제 나왔죠. 우리가 아직 이 조건을 아직 설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컬러를 봤을 때 블랙도 있죠. 브라운도 있고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쭉 섞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컬러라는 그 필드 값이 블랙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사이즈요. 사이즈라는 그 필드요. 사이즈에 보니까 지금 230도 있고요. 235다, 240이다, 245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240인 그 데이터만 볼 거라고요. 아직 이 조건들을 아직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문제 다 푼 게 아니니까 우리 쿼리 디자인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이제 사이즈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사이즈가 얼마인 거 찾는 거예요. 우리는 240인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죠. 해서 사이즈가 240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240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컬러의 그 필드의 값은 블랙인 그 데이터만 볼 거예요. 해서 컬러가 블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블랙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사이즈에 대한 이 조건과 컬러에 대한 이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240이다, 블랙이다 이거를 한 행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사이즈의 필드 값이 242거나 컬러의 필드의 그 값이 블랙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오화 조건으로 나왔다면 이 블랙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s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하래요. 얘는 우리가 이제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is null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때 컬의 결과로 표시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컬이 디자인의 실행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사이즈가 전부 다 이제 240이죠. 컬러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블랙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브랜드가 살짝 잘리니까 그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제품 코드하고 드라는 글자가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제품 코드다, 단가다, 브랜드다, 분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제목으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가 HB23, 그 다음에 JL03, SY23, SY 우리 43, 그 다음에 TT43하고 이렇게 5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단가, 그리고 브랜드, 분류 이런 것들을 쭉쭉쭉 봤을 때 문제 그림과 제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지금 여기서 사이즈하고 컬러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사이즈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 둘 다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마법사에서 사이즈하고 컬러는 아까 마지막에 집어넣었죠. 일단 문제 그림을 보고 화면상에 출력하고자 하는 이 필드들만 먼저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두 번째 지상을 읽고 사이즈라는 필드 그리고 컬러라는 필드에다가 조건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어차피 이 두 개 필드는 어차피 조건으로만 사용할 거고 화면상에는 어차피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필드라 이 필드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그 위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줘야 할 연락처와 주소에 우리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고객의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벤트 정보 발송 대상자 이걸로 수정하는 이벤트 대상자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연락처의 일부를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떴고 여기다 이제 36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떴고 그때 이제 동구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더니 연락처 데이터들 중에서 36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
그리고 동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찾아서 지금처럼 비고란을 우리 이벤트 정보 발송 대상자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고객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결과 그림 보니까 고객 테이블에 우리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면 요거 화면 크기 조정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고객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고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이요.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 창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 고객 테이블 요걸 이용해서 업데이트 쿼리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부터 변경하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비고라는 그 필드예요. 그래서 비고라는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뭘로 업데이트 해라. 우리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벤트 한 칸 띄고 정보 한 칸 띄고 발송 한 칸 띄고 대상자하고 요 글자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글자들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업데이트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은 조건을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락처하고 우리 주소를 일부만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그 데이터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업데이트를 시킬 거죠. 그러면 이제 연락처부터 우리 입력 받자고요. 해서 연락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연락처 필드를 추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처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는 이제 메시지를 입력할 때 이 메시지 상자에 맨 뒤에 이제 점 같은 거 혹시나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여기다가 점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입력을 하게 되면 36이라고 썼을 때 36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36이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36이 지금은 요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근데 36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있을지 모르죠. 해서 내가 입력한 그 36 그 앞에다가 우리가 만능 문자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도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요걸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써줘야 되겠죠. 해서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 36은 요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6을 입력했다. 그랬을 때 우리 36이라고 요 자리에 들어갈 거고 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전에 앞에다가 별표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어서 36을 표현해라. 그리고 이어서 뭘 표현해라? 우리 별표를 표현해라. 그러면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36만 들어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소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소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 추가시켜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부분만 입력을 받는 거라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 글자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만능 문자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만능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얘를 이제 실행시키기 전에 우리 고객 테이블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고객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이 비고란이 싹 다 이제 비어 있어요. 이곳에 아무런 데이터도 써있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 고객 테이블 요거 이제 끄고 이제 우리 업데이트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실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연락처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떴으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36이라고 쓸게요. 36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상자가 떴죠. 문제 그림과 똑같이 동구 그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세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연락처에 우리 36이 포함된 그 데이터 그리고 주소가 동구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총 3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눌러놓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고객 테이블 얘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얘를 실행시켜서 쭉쭉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비고라는 그 칸이 업데이트 된 게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36 연락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동구라는 그 글자도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비고란이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 보니까 36이 지금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도 동구라는 두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도 보니까 36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구라는 그 두 글자가 이곳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36과 동구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된 거 다 확인했으니까 고객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리고 그때 연락처 필드를 내가 먼저 집어넣고 주소 필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연락처의 일부를 입력해라 요 대화 상자가 먼저 뜬 거예요. 그리고 주소 필드가 연락처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뒤에 얘가 실행이 돼서 요 메시지 상자가 뜬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이 순서는 우리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주소 필드를 요 앞에 갖다 놨다면 요 사이에 갖다 놨다면 주소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물어본다고요. 이런 순서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서 문제 그림에 나온 그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쿼리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벤트 대상자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벤트 대상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 여기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벤트 대상자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이런 이제 쿼리 같은 거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냐? 우리가
모의고사가 됐든 이런 기출문제가 됐든 하나씩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연습하겠다 그랬을 때는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업데이트 쿼리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데이트 쿼리 문제만 골라서 쭉 업데이트 쿼리만 문제를 쭉 푸세요. 그리고 브레이치 검색 쿼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다. 그러면 또 교재에 있는 브레이치 검색 쿼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쭉 푸세요. 싹 다 이제 푸세요. 그리고 크로스텍 쿼리 그거 이제 내가 연습하겠다 그랬을 때는 교재에 들어있는 크로스텍 쿼리 그 문제들만 골라서 쭉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쿼리를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종류별로 묶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모의고사 1회 문제를 푼다고 해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그 쿼리 문제들을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4번, 5번 하고 쭉쭉쭉 풀죠. 풀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처리 넘어갔을 때 분명히 1회에서 첫 번째 그 모의고사에서 업데이트 쿼리가 있었는데 2회 문제를 풀려고 업데이트 쿼리를 딱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까 분명히 문제 풀었었는데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해서 쿼리를 공부할 때는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